그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의원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. 근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으로 오셔서 원장님 혹시 중풍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실제로 이제 어지럼증은 귀의 문제도 있지만은 뇌의 문제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 환자분들이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뇌질환 같은 경우는 응급질환이니까 필요하면은 이제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평소에 혈압 관리가 잘 되시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우, 그러면서 어지러우신 경우, 그다음에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저리시는 경우, 그다음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는 경우, 그다음에 말이 좀 어둔해지시는 경우, 그다음에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어지럼증인데도 불구하고 뇌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병원 가서 검사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 크게 두 가지로 뇌 문제 아니면 귀의 문제를 보는데, 귀의 문제인 경우는 뭐 이석증이든 아니면 메니에르든 뭐 전정신경염이든 간에 이제 양방에서 치료를 하다가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근데 이제 한방 치료는 분류가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. 이 여러 분류에 맞춰서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,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기혈어형이 있습니다.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무기력하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하셔서 앉았다 일어설 때 빨리 뇌 쪽으로 피가 순환이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워지시는 어떤 기립성 현흔인 경우, 눈앞이 멍해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월경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,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이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뭔가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. 심담허형이라고 해서요. 뭔가 좀 이렇게 예민하시고 그다음에 잘 놀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구름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, 그다음에 사물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, 이렇게 호소하시는 어지럼증이 있으세요. 그런 경우는 또 이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좀 좋아지시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간양 상항형이라 그래서 체격도 좋고 하신데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힘드실 때 뒷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머리 뚜껑에서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생기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또 이쪽으로 치료하시면 좋아지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담음형이라고 있습니다. 인체 내 수액대사에서 노폐물이 생기는 게 담음인데, 이게 상부로 올라왔을 때 속이 메스껍다, 토하고 싶다, 울렁거린다, 그 다음에 어지러워서 눈을 뜨기가 힘들다,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이 담을 말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지십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약간 기허증과 담음증이 겹쳐 있으신 거라서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아마 좀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조금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. 그 절이신 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요? 네, 6개월 한 1년 다 돼갑니다. 6개월, 1년 되셨고요. 그다음에 네. 이제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면 통풍이라든가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? 혈압은 그 높아갖고 혈압약을 복용을 한 10년 했었고요. 네. 당뇨도 같이 약을 복용했었는데 혈압은 그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갖고 혈압약을 지난달부터 끊었는데 네. 이 당뇨약은 좀 그 반으로 줄여가지고 먹고 있는데 계속해서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쑤시고 아파서 전화드렸습니다. 네네. 당뇨약은 드시고 계시고 통풍이나 네. 이런 건 없으시고요. 네, 통풍은 없으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네. 이제 절이신 게 이렇게 쭉 타고 절이신 게 아니라 손끝, 발끝으로만 절이신 거죠? 그렇습니다. 손목 끝에, 손목으로 해서 끝에고 발목도 발목 밑으로 끝에까지요. 네. 그리고 이게 혹시 언제 심해지시는가요? 밤에 심해지세요?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세요? 그 밤에도 좀 더한 것 같아요. 네, 밤에 심해지시고요. 그다음 네. 평소에 뭐 좀 이렇게 손발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나요?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세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는 않으시고요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손발 저림이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도 저린 증상이 있거든요. 어딘가에 신경이 눌렸을 때 저린 증상이 있는 거고, 뭐 중풍이나 뇌혈관 질환도 저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지금처럼 손끝, 발끝이 저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신경 눌림보다는 보통은 혈액순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나 예. 이제 당뇨가 좀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뇨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혈관 안에 설탕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예. 뭔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끝, 발끝으로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나 예. 이제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은 경우는 밤에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.
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하면서 혈액을 맑히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몸 상태를 좀 파악을 한 후에 치료를 병행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황금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공부할 때 삼황이라고 합니다. 황금, 황년, 황백 이래서 삼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청열 해독하는 약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황금 같은 경우는 이 상부의 열을 좀 청열해주고 황년은 중부의 열을 황백은 하초의 열을 이제 청열해 주는 게 황금, 황년, 황백인데 황금에 대해서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한 1000개 이상의 논문이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300개 정도 논문이 있어요. 이제 주로 이제 동물 모델로 한 논문인데 그 효과 중에 첫 번째가 항염증 작용, 항알러지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쥐한테 염증을 일으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아토피나 천식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나서 황금으로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. 항균 효과가 있어서 어떤 식중독균이라든가 뭐 폐렴구균, 포도상구균, 여드름균, 뭐 아니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류균 이런 것들에 대한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나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세포가 사멸할 때 활성산소를 분비해내는데 그거를 이제 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져 있고요. 이제 반대로 이제 반면에 동의보감에는 황금이라는 약재가 총 403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황금이 주약으로 써 있는 거는 한 106가지가 들어 있는데요. 주로 어느 질환에 많이 쓰였나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발열 및 염증 질환 여기 많이 쓰였고요. 두 번째는 아까 지은혜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태동불안 이쪽에 많이 쓰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피랑 관련된 질환이 있어요. 코피 아니면은 뭐 기침했을 때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어떤 대변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쓰였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구취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도 황금이 많이 쓰였습니다.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약재인데 한의사의 진찰하에 써야 되는 약재이기도 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